본 방송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침구 의료원을 운영하는 의사 및 후와 관심 있는 일반인을 위한 자리입니다. 과학화한 사보침, 백승뜸 재교육을 통해 병 잘 고치는 의사로 거듭나아 확실히 치료하는 침구 의학의 위상을 높이고자 목적하는 교육 방송입니다. 목관호 사보침구학회 회장 백승 목관호. 산업 다큐멘터리 1%의 가능성만 보이면 나는 150%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도전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 해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맹물 에너지 박사. 출연 목관호 양지훈, 김영훈 유만준, 아내 송도영.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회음, 학문, 내경뜸. 목관호 저, 새눈출판사, 2020년 개정 6판. 제1장, 왜 회음뜸만으로도 전신에 뜸 뜨는 효과가 있는가? 네 번째, 회음뜸의 위력. 29페이지. 회음뜸은 참으로 놀라운 세계이다. 사람들이 몰라서 회음뜸을 이용치 않는 것이지. 알기만 하면 봄을 발견한 듯 달려드는 것이 회음뜸이다. 평생을 살면서 몸이 병들고 힘들어질 때 병원만이 능사가 아님은 병원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경험한 바일 것이다. 점점 나이는 쌓여지고 죽을 때는 기어코 각종 고역을 치르고야 죽어지는 게 생명인데 이 같은 몸으로 힘들어질 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회음뜸이다. 필자는 세상의 회음뜸법을 알리고 전해주고자 이 글을 쓴다. 누군가에 의해 심오한 의술적 원리도 모르고 흉내낸 가짜가 아닌 진정한 회음뜸은 내 이후의 세대 또 이후의 세대에서도 똑같은 순수한 믿음에 사람을 살리는 동양의료 요법으로 확고한 자리를 굳힐 것이다. 그리고 항생제가 발견된 이후 60여 년이 지난 오늘의 암울한 현실처럼 적어도 유전자 과학의 실효성이 유전공학의 설렘이었다고 깨달을 때 결국 옛 조상님의 고향집 같은 뜸의학으로 돌아와 생명공학의 의학적 종착역은 회음뜸 의학에서 귀결될 것이다.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본 책자를 통해 공부해 보시기 바란다. 쑥에 불을 붙여서 정확한 뜸 자리를 찾아 맨살 이곳저곳에 뜸을 함으로 쑥이 타는 냄새, 방안 가득한 연기, 피부 화상을 감수하면서 하는 뜸과 비교해 평상시 옷을 입은 상태로 쑥뜸기에 편히 앉아 TV를 보면서 항문열과 회음열 그리고 여성에게는 하단전에 속하는 자궁, 남성의 전립선에 뜸을 할 수 있다면 정말로 꿈만 같은 얘기다. 이 말은 경험치 못하고는 회음뜸의 위력을 짐작히 어렵다는 뜻이다. 편리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쑥뜸법, 더구나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군데 뜸만으로 전신에 동시 뜸 뜨는 것과 같은 뜸 방법은 쑥뜸 하는 분들의 절대 희망이었고 쑥뜸 좋은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뜸 뜨기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대전시 유성구 한빛 아파트에 사시는 최병희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최 여사는 백승뜸을 시작한 후 두어 번 필자와 통화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제는 스스로 백승뜸의 전도자가 되겠노라고 다짐하시는 내용이었다. 생불뜸을 알기 이전에는 장기간 투병으로 병세가 깊어져 기어 다니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활동하는데 전혀 불편 없다 하시며 그러한 투병 생활을 10년 가까이 했으니 그동안의 생활을 상상해 보시라는 얘기다.
투병 생활을 할 때 무슨 방법인들 안 했겠느냐며 지금은 마치 뜸이 신처럼 보인다는 과하신 표현까지 했다. 최 여사의 신처럼 보인다는 표현은 너무 좋아서 그렇듯 표현한 것이라 필자도 생각되니 독자재 형께서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회음뜸은 좋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최병희 여사처럼 똑같은 뜸의 혜택을 원하는 것처럼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뜸은 자신이 스스로 함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개인별 열성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뜸을 하는 요령을 모르면 필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이래이다. 어느 날 소문과 친구의 추천을 받아 경찰관이란 50대 여성분이 중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을 대동하고 필자를 방문하였다. 여성 경찰관은 본래 잘생긴 얼굴인데 에어컨 바람을 쏘이면 바로 온몸이 쪼그라들며 고통을 느끼는 전형적인 냉증 환자였다. 필자가 직접 보니 대장이 매우 차가웠고 위장은 위무력증이 와 있는 상태였다. 원래 이런 질병들은 고치기 힘든 고질적인 질환들이다. 피부는 매우 지쳐 있었다. 예쁘장한 딸은 심한 생리통 환자였고 아들은 손에 힘을 줄 수 없는 견정열이 부실한 환자였다. 어머니 경찰관은 필자에게 본인과 자녀들의 치료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뜸을 하는 답변들을 꼼꼼히 메모하였다. 그렇게 하여 필자가 추천한 백승뜸을 장만하였고 집에서 자가 치료를 시작하였다. 2개월쯤 지난 어느 날 전화가 왔다. 여성 경찰관은 온몸의 냉기가 풍선에 공기 빠지듯 가슴과 발바닥을 통해 빠져나갔고 지금은 냉기가 약간만 있는 상태이며 딸은 생리통이 사라진 상태라 했으며 아들은 팔의 움직임이 정상화되었다 하였다. 어머니 경찰관은 지금은 차가웠던 배가 따뜻해졌고 위장도 거의 정상이 됐으며 피부가 현저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열심히 예뻐지는 중이라고 감사함을 여러 번 강조하였다. 이렇게 자가 치료한 결과는 필자가 제시한 뜸하는 요령을 그대로 실행한 결과이다. 만약에 위 어머니의 치료가 지연되었다면 질병은 순서대로 발전하여 위담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 위장이 차가워지면 위담에 걸리며 이는 심하면 위장을 빨래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가져와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데 치료비 또한 한없이 들어가게 하는 고치기 힘든 몹쓸 병이다. 그러나 백승뜸만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병도 아니다. 이렇게 뜸으로 구해진 결과는 바로 백승뜸으로 하는 회음, 학문, 내경뜸의 본질이다. 현대에 우리가 이해하는 한의학 본질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그중 하나의 예를 들면 고대에 만들어진 인체 경락도에 전기의 파장을 달리한 저주파 등을 쏘이면 경락도를 응용했으니 그것이 한의학인가? 깊이 되새길 문제이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한의학 응용 기술을 내세워 세계화하였으며 한의학 치료 발전에 기여하였을까 궁금한 바 매우 크다. 미국 등지에서는 우리의 한의학을 수입하여 바이오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아직 공식화되어 있지 않은 대체의학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지구촌 시대의 우리 것에 의한 우리만의 과학화한 한의학 연구로 이루어야 할 대과제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 한의학은 대우주에 순행하는 순리의 큰 힘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며 자연이 아닌 그 무엇과도 타협할 줄도 모르는 고집센 그리고 우직할 정도로 원천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이론이 아닌 살아있는 학문이다. 그리고 한의학 대단원의 핵심 의술이 뜸의학이다. 한의학의 대표가 되는 대단원인 뜸의술이 어찌 국부적인 서양 의술에 비할 수 있을까? 필자는 서양의 첨단 의술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치료 효과와 그 범주에서 뜸의술을 따라올 수 없다고 그동안의 감동적인 임상적 경험을 의지하여 감히 단언한다. 지금 세계 각국에 수출된 필자의 뜸의료기가 사용자의 치료 효과로 뜸의술의 공을 증명하고 있다. 뜸의술은 백인, 흑인, 다른 이방인을 가리지 않는다. 현대의 과학은 모든 물질을 작게, 더욱더 작게 쪼개서 분석하여 오늘날 분자 생물학과 첨단 기술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과학이란 어떤 문제의 대단원에서 한쪽 부분에 대한 학술적 규명으로 자칫 과학의 맹신은 아직도 모르는 전체에 대한 우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과학은 미신이라고 견주어 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현대과학은 실증할 능력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서도 실증되지 않은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학만의 지나친 맹신은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할 수도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인체 생리대사 생명의 순환작용을 작게 쪼개서 그 비밀을 들여다 볼 수는 없다.
인체는 육신과 기, 오늘날 언어로 표현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복합체인 인체의 전체성. 즉 전일성의 이해 없이는 첨단 과학 DNA 기술이라 해도 생명 신비규명의 한계성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뜸의학.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뜸의술 담방요법만으로 300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겸할 수 있다고 1998년 공식 발표하였고 각국 회원국들의 의술의 한 분야로 적극 권장했으나 뜸의학의 종주국과도 같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획기적인 전통의술, 뜸의술이 이상 표류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뜸의술의 대국민 홍보 부족과 직접적으로 국민의술의 질적 향상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에 관한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서양의술의 치료적 보물단지가 무조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뜸을 등한시한 원인이 아닌가 싶다. 뜸의술은 화학약품처럼 습관성, 부작용 등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화학약품으로 치료되지 않는 질병의 범주에서 그 양리적 작용이 확실히 나타난다. 예를 들면 천식에 대한 서양의술의 원인적 치료법은 세계적으로 없다. 그러나 회음뜸만으로 천식의 원인적 치료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반복된 횟수의 통계적 임상경험은 없었으나 혈액암인 백혈병의 회음뜸으로 항암제 이상 가는 양리적 작용을 경험한 바도 있다. 그 밖에는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란다. 뜸이 이러할진대 누군가는 꼭 회음뜸 의술에 깊이 연구하여야 하는데 나 하나의 희생이 더 많은 득이 된다면 못할 바 없었다. 필자는 미래의학의 주인공이 될 뜸 의술이 국민 대중에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회음뜸기를 오랜 세월을 두고 연구하여 완성하였다. 본저술은 대자연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처럼 생불로 하는 회음뜸이 대자연 순리의 큰 힘으로 인체에 미치는 약 30년간의 다양한 치료적 작용의 지식을 후학들을 위해 집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더 진보된 복합 의료 발전으로 후학들에 의해 기여되기를 바란다. 보통 사람들은 쑥뜸으로 효과를 보고도 뜸의 어떤 작용으로 혜택을 보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뜸이 어떻게 질병 부위에서 양리적 작용을 하는지에 대하여 동의학과 현대 과학적 내용을 혼용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겠다. 회음, 학문, 내경뜸. 목관호 저, 새눈출판사. 2020년 개정 6판. 제1장. 왜 회음뜸만으로도 전신에 뜸 뜨는 효과가 있는가? 회음뜸의 위력. 네 번째 다시 1. 불면증. 35페이지. 병의 부분적 원인으로는 인체의 호르몬 불균형을 지목할 수 있다. 뜸은 인체에서 자연 생산되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균형 있게 유지시키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회음뜸을 하면 노곤한 듯해지며 잠이 잘 온다. 이는 뇌 속에 있는 콩알만한 기관 송과선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의 생산이 촉진되어서인데 나이가 많아지면 멜라토닌 호르몬 생산량이 점차로 적어지고 생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잠이 없어 고통스러워도 늙어 그렇지 하고 체념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뇌 속의 송과선은 맹장처럼 쓸모없는 기관인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과학으로 송과선에서 생산되는 호르몬의 작용을 알아냈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낮과 밤을 구별하는 물질이며 암을 억제하기도 하는 물질이다. 회음은 인체 하부에 있고 송과선은 머리 꼭대기 부분 뇌 속에 있다. 회음뜸으로 불면증이 해결된다는 것은 인체 하부의 뜸이 머리 꼭대기까지 전해진다는 증거이기도 하는데 회음은 모든 뜸자리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불면증 때문에 회음뜸을 할 경우 잠들기 1시간 전에 뜸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제1장. 왜 회음뜸만으로도 전신에 뜸 뜨는 효과가 있는가? 회음뜸의 위력. 네 번째 다시 2. 자궁군종. 36페이지. 남성, 여성을 불문하고 대체로 자연상태 질병의 대부분 근원지는 생식기 또는 그 부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확신한다. 생식기는 생식기능 및 배설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 생식기는 생명이 움트는 곳이고 특히 여성의 생식기 그 모양 자체는 하단전에 속하며 우주 생명의 기가 모이는 숭고한 자리이다. 그리고 남성, 여성을 불문하고 학문과 생식기 사이 중간의 회음열은 우주의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천지 기운의 대문이다. 그리고 학문열은 배설만 하는 기관이 아니고 살아 숨 쉬는 내 생명의 기운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기의 잠금장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학문은 열려 있고
심한 치칠 등으로 항문이 열려 있는 사람은 몸속의 기운이 바람 새듯 새버리니 삶의 의욕과 힘이 없으므로 세상사 큰일을 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생식기 주변이 병이 들면 그 병의 기운이 몸 이곳 저곳으로 전이되어 제2, 제3의 또 다른 새로운 병이 생겨지는 것이다. 생식기 주변에 생겨지는 대부분의 병은 백승뜸으로 다스릴 수 있다. 전통 쑥뜸을 전이 전자파가 생겨지는 전기열로 할 수 없으며 정기적으로 양전이를 띠는 진짜 불로 하여야 한다. 반복 강조하지만 쑥뜸은 불과 약숙의 조화에서 그 신비한 치료 작용이 생겨진다. 캐나다에서 전화가 왔다. 생불 쑥뜸기 수백 대를 현지인에게 이미 보급하였고 열심인 원장님은 이곳 캐나다의 35세 이상 교포 여성의 60%가 빈궁마마라 한다.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자궁이 비었다 라는 뜻이라 했다. 생불 쑥뜸기가 일찍 들어왔다면 자궁 근종 환자를 더 많이 치료했을 것이라 하며 아쉬워했다. 자궁 근종이 있는 사람이 평상복 옷을 입은 채로 백승뜸을 하면 대체로 10일 안부터 분비물이 흘러나오며 느낌이 매우 시원해지며 근종이 쪼그라들어 작아진다. 근종이 작아지는 시기는 근종 크기에 따라 각자 다르므로 며칠이라고 말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뜸을 열심히 하는 도중 근종이 점차로 작아지는 것을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궁 근종은 자궁벽 근육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발생한 장소에 따라 점막하 근종, 근층 내 근종, 장막하 근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궁 내막 바로 아래에 발생하는 점막하 근종은 작은 크기로도 출혈의 원인이 되기 쉽다. 크기가 커짐에 따라 통증, 중압감, 월경곤란증, 월경과다, 하복부 불쾌감, 팽만감 등을 유발한다. 현대의학에서는 수술요법을 통하여 자궁을 제거함으로 빈궁마마를 양산하는 것이다. 자궁 내막염으로 심하게 고생하던 40대 주부가 약 7개월 목관호 생불 회음뜸을 열심히 하였다.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를 하였는데 40대 주부의 자궁이 왜 이리도 깨끗하냐고 반문을 받았다 한다. 백승뜸은 생식기 부근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우직한 청소부이기도 하다. 반복 강조하지만 여기에서 백승뜸의 신비한 치료 작용은 첫째, 불, 둘째, 약숙, 셋째, 백승뜸기에서만 발생하는 생기의 자연 에너지, 이렇게 3박자에서 시작된다. 자궁 속의 병증 원인은 대부분 자궁을 차갑게 방치하여 풍, 한, 냉, 습에 장기간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상이 장기간 노출되면 자궁이 차가워지면서 자궁근종이 생겨지며 불임의 원인도 된다. 몸이 차가워서 냉증이 병증으로 생기면 차가운 수기가 기준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는데 가정용 전기장판 등으로 몸을 데우면 전자기파로 인해 병든 몸을 더욱 악화시킨다. 첩발병의 원인으로 인해 대장이 차가워지면 각종 대장병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 피할 수 없는 차례는 소화 장애를 일으키는 위장무력증이 생겨진다. 이러한 병증을 또 방치하면 심할 경우 위장을 쥐어짜는 듯한 심각한 통증을 일으키는 위담 환자로 변할 수도 있다. 위담 환자가 되면 통증으로 삶의 즐거움은 없어지고 낫기도 힘들며 치료비도 많이 소모된다. 더욱 발전하면 다음 차례로 기다리는 병이 유방암이다. 이에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 유방암 환자는 대부분 자궁병 환자들이며 차가워서 병들은 자궁이 유방암을 일으키는 원인처가 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유방암 치료는 자궁 치료를 필수로 병행하여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이러한 모든 병증의 원인은 자궁근종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므로 젊은 시절부터 백승뜸으로 몸을 관리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위에 설명한 질환에서 누구나 예방이 되며 해방될 수 있다. 회음부와 항문에 하는 내경뜸은 뱃속 장자에 직접 뜸을 하는 요법으로 특히 최근 2020년과 같이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위협하는 시절의 뜸을 규칙적으로 하면 흔한 감기, 독감에도 쉽게 감염되지 않으니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건강 보호막이 된다. 뜸 치료법은 쑥 연기 없이 전자기파 노출 없는 백승뜸 외에는 확실한 방법이 없음을 필자는 20여 년 이상 경험하였다. 쑥을 직접 태우는 뜸을 하면 기준치 이상의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먼지에 엉켜진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등이 생성되어져 폐 등의 건강을 해친다. 결국 백승뜸을 하면 자궁근종 등 혹덩어리 세포는 수술 없이도 90% 확률로 개인 간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자연 소멸되어져 얼음이 녹듯 사라진다. 건강은 누가 지켜주고 저절로 구해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지키고 관리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건강이다. 20대에 자궁근종이 생겨진 젊은 여성은 소멸되는 기간이 2개월 내외로 빠르다. 이렇게 놀라운 방법이 있는데 근종으로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하면 근로 노동력이 상실된 삶으로 사라져야 하는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참으로 별것도 아닌 자궁병과 자궁근종이 사회에서 사라져서 고생하는 여성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이 글을 확실하게 한다. 제1장 왜 회음뜸만으로도 전신에 뜸뜨는 효과가 있는가? 회음뜸의 위력. 네 번째 다시 3. 간염, 기관지염, 무좀, 위염, 만성설사, 폐렴, 장염, 피부염, 방광염, 신장염, 관절염, 냉증. 39페이지. 항생제는 그동안 모든 염증의 만병통치약으로 군림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항생제의 위력을 믿는다는 것은 항생제의 내성 때문에 그 유용성에 대하여 되돌아보는 시대가 되었다. 뜸을 하면 인체에서 인터페론이 자연합성되는데 체내에서 생겨진 인터페론은 혈액을 타고 인체 구석구석을 다니며 염증을 소실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뜸은 혈관을 확장시켜줘서 혈액과 림프액 순환을 왕성하게 하여 염증이 퍼지는 것을 막는다. 자연 합성된 인터페론은 부작용 및 항생제 같은 내성도 물론 없다. 그래서 각종 염증을 자연스럽게 소실시키고 다스린다.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10위인데도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폐렴은 말 그대로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이나 어린이에게 감기나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이 악화돼 생긴다. 고열과 기침이 있고 심하면 의식이 혼미해진다. 심할 경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데 이럴 때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해야 하며 회음뜸을 하면 예방이 되고 병원 치료 시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학적 실험 기자재가 없어 설명이 불가능했던 옛날에 뜸으로 간염도 고치고 위염도 고치고 기타 염증을 고친다는 의서기록이 있었던 것은 수천 년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의학으로 알아졌던 것이다. 옛말에 뜸 들인다는 말이 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신속히 하지 못하고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뜸은 병의 무게에 따라 뜸 뜨는 기간이 장기간을 요하는 것으로 평하고 있으나 필자의 경험으로 회음뜸은 속효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해외 보도에 의하면 고인이 된 중국의 전 국가주석 마오쩌둥은 생전에 발가락 무좀을 가라앉히기 위해 인생의 3분의 2 동안 현미밥을 상식했다고 하는데 이젠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노력을 안 해도 된다. 무좀이 있는 사람은 양말을 신은 상태로 일단 소파에 앉고 소파 앞에 쑥뜸기를 놓아두고 그 후 뜨멸 나오는 구멍 위에 두 발을 포개어 올려놓은 뒤 발등 위에는 수건 등으로 덮고 하루 1회에서 2회, 1회에 40분 정도 발가락 뜸을 하면 일정 기간 후 무좀균이 사라지고 발이 깨끗해진다. 다만 사람마다 무좀이 사라지는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제 목관호 뜸법의 출현으로 상식적으로 믿지 못할 일들이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새롭고 경이롭고 놀라운 간편한 뜸법이 독자 재현님들의 가장 가까이 곁에 있음을 지혜 있으신 분은 금방 알아차린다. 이렇듯 육안으로 보이는 지독한 무좀균의 사멸을 보았는데 그 뜸 기운을 학문 내경뜸을 통해서 뱃속 창자에 뜸을 하면 뱃속은 어찌하니 좋겠는가. 제1장 왜 회음뜸만으로도 전신에 뜸뜨는 효과가 있는가? 회음뜸의 위력. 네 번째 다시 4. 지방간, 고지혈증. 41페이지. 뜸은 담즙 분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험 자료에 의하면 집토끼의 뜸을 뜨면 담즙 분비가 점차 많아져 30분 후에는 최고로 이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든다. 담즙은 음식물로 섭취한 지방을 분해하는 물질인데 그 양이 많아지면 체내에 쌓인 불필요한 콜레스테롤 지방을 분해하게 된다. 이 또한 고대 의서의 뜸으로 지방간을 고친다는 예가 오늘날 설득력 있는 연구의 실증이다. 제1장 왜 회음뜸만으로도 전신에 뜸뜨는 효과가 있는가? 회음뜸의 위력. 네 번째 다시 5. 어혈. 41페이지. 어혈이 무엇인가? 타박상을 입은 후 멍든 부위가 눈에 보이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어혈 모양이다. 치질 또한 어혈의 대표적 모델이다. 어혈은 혈액이 담당해야 할 생명의 유전 정보를 망각한 정상 기능을 잃은 혈액이 흐름을 정체하고 모여있는 걸쭉해진 상태를 말한다. 어혈의 주된 원인으로 기의 흐름이 정체됨을 꼽으나 그 발생적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출산, 내부 출혈, 추위, 외상, 스트레스, 흡연, 놀램, 충격 등을 꼽을 수 있다. 현대인은 스트레스성 어혈로 인해 가슴 통증, 어깨 부위 통증 등이 의외로 많다. 어혈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이다. 스트레스성 통증은 통증 부위의 느낌이 마치 안개 낀 듯한데 간헐적으로 통증이 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통증의 아픔이 더하며 그 부위가 불규칙하게 옮겨 다니고 마음이 편안하면 그 아픔도 서서히 적어진다. 여성의 하복부에 어혈이 있을 경우 아랫배가 차갑고 더부룩해지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듯한 느낌도 있으며 어혈로 종양이 생긴 경우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한다. 심하면 수족이 냉해진다. 그리고 생리불순, 생리통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 백승뜸을 하면 아주 고맙다는 말이 매일 저절로 우러나온다. 입술과 입안이 잘 마르고 입술 안쪽에 하얀 막이 자주 생기고 피부가 거칠고 딸기코나 건망증 또한 어혈로 올 수도 있다. 쑥뜸의 대표적인 성질은 어혈을 풀어주는 데 있다. 그런데 혈자리에 뜸을 한다고 어혈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 어혈에 잘 작용하는 혈자리는 회음혈이다. 한번 응어리진 어혈은 여간해서 잘 풀리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고질병이다. 어혈은 사기의 집결지이며 만병의 근원지가 되기도 한다. 늘 조금씩 백승뜸을 하여 어혈을 예방하고 생겨진 어혈은 백승뜸으로 꾸준히 치료하면 좋다. 통증이 생겨진 부위는 백승뜸기의 뜸혈 나오는 뜸혈구에 통증 부위를 대고 뜸을 하면 급성 복통이 사라지듯 신기하도록 통증이 금방 멎는다. 제1장 왜 회음뜸만으로도 전신에 뜸 뜨는 효과가 있는가? 회음뜸의 위력. 네 번째 다시 6. 혈액순환, 백혈구 부족증,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중풍, 진통. 42페이지. 회음뜸은 참으로 신기한 면이 있는데 적응소 능력이다. 높은 것은 낮게, 낮은 것은 높게 하는 능력이 있다. 고혈압인 사람이 뜸 뜨기 전 혈압을 체크해보고 뜸을 뜬 후 혈압을 체크해보면 혈압의 변화를 며칠이면 금방 알 수 있다. 뜸으로 효과가 빠른 사람은 1회 30분 하루 3회면 되고 늦은 사람은 3에서 4일 후부터 대개 뜸의 효과를 조금씩 확인할 수 있다. 저혈압인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났다고 뜸을 그만두면 다시 원래의 상태대로 되므로 늘 하루 20-30분 정도는 저녁에 TV를 보면서 뜸을 하면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몸 전체에 여러모로 좋다. 우리나라 사람의 질병원인 우선순위가 혈관질환인데 10년이 넘게 사망원인 제1위가 뇌혈관 질환이다. 특히 10명 중 1명은 뇌졸중이 진행 중이며 젊은 층의 뇌졸중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는 혈관 질환의 경각심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혈관에는 만병의 근원이 숨어 있다.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하얗게 비계처럼 쌓이면 혈관이 막히고 피가 응고되는 혈전이 생긴다. 이로 인해 성인병이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는데 당뇨병 환자의 대부분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 특히 흡연은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데 흡연으로 혈관이 수축되는 것은 추운 상태에 노출되었을 때와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서운 혈관 질환도 규칙적인 뜸으로 예방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뜸을 하면 혈관이 수축되고 늘어나는 혈관 운동이 저절로 반복되므로 뜸으로 혈관이 신축성 있게 탄력 있는 혈관으로 변화되어진다. 그러므로 혈관이 굳어지는 경화 현상을 뜸으로 예방할 수 있으므로 중풍, 뇌졸중 또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예방적 차원에서 뜸을 할 경우 하루 1회 30분 정도면 좋다. 1999년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72.9명이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뇌졸중인데 뇌졸중이란 뇌로 공급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해당하는 부위의 뇌기능이 저하되고 신체의 부분 마비, 의식의 변화가 오는 뇌혈관 질환을 말한다. 뇌졸중은 초기 경고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느 날 갑자기 대화 중 말하는 언어와 발음이 어눌해진다거나 말이 잘 안 나오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사물이 흔들리고 천정지붕이 움직인다. 그리고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거나 사물의 반쪽이 안 보이며 걸음걸이가 똑바르지 못하다. 평소에 두통이 없었는데 갑자기 두통이 생긴다고 호소한다. 뇌졸중이 일단 발병하면 즉각적으로 사지에 사혈을 하고 병원에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뇌혈관이 터지고 3시간이 지나면 혈관이 터진 주변의 뇌세포가 죽기 시작한다.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6시간 이내에는 혈류가 다시 통하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뇌졸중의 60에서 70%는 고혈압과 관련이 된다. 그러므로 혈압을 조절한다면 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혈관 속이 깨끗하고 튼튼하며 탄력이 있어야 하는데 몸속의 혈관을 어찌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까? 반복해서 설명한다. 혈관 속을 청소해주며 튼튼하고 질긴 고무줄처럼 신축력 있고 탄력 있는 혈관으로의 재생 방법은 백승뜸이다. 뇌졸중은 그 병증을 고친다 해도 흔적은 남아있게 마련이다. 그 병증이 더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 뇌졸중과 영원히 인연이 안 닿게 하기 위한 방법, 그것은 백승뜸이다. 병이 있으면 빠져나갈 구멍도 있다. 쑥뜸은 뜸 연구자들이 증거하듯 그리고 뜸 치료하는 사람들이 감동하듯 뜸을 모르면 뇌졸중은 매우 무서운 병이다. 뉴스를 보면 국내 유명인이 뇌졸중,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보도를 접하는 경우가 있다. 그때 가서 치료하고 났더라도 신체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어 남은 생을 살아가는데 불편이 많다. 늘 뜸을 하면 이렇듯 예방을 하여서 좋은데 뜸을 모르고 뜸을 얕보고 안 하면 그 큰 덕을 못 보는 것이다. 또한 뜸으로 뼛속의 혈소판이 증가되는데 실험 연구 자료에 의하면 뜸 뜬 후 5분 사이에 백혈구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1~2시간이 지나면 정상의 2배가 된다. 4시간에서 5시간이 지나면 약간 줄어드나 8시간이 지나면 다시 백혈구의 수가 늘기 시작하고 백혈구의 활동 능력 또한 높아진다. 백혈구의 항체 능력은 병리 현상이 다른 장기로 넘어가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주요 작용을 뜻한다. 이로 인해 인체의 자연 치유력이 증가된다. 그러므로 항암제 치료 등으로 백혈구 수가 적어졌을 때 뜸을 하면 혈소판이 재생되고 백혈구의 왕성한 활동력을 볼 수 있다. 또한 뜸은 신경계통과 내분비선들의 기능을 조절하여 진정작용, 진통작용을 한다. 그리고 교감신경계통을 긴장시켜 신장성 호르몬 분비가 잘 되게 하며 심장박동을 강화시켜 피가 잘 흐르게 한다. 순수 자연요법인 뜸만으로 혈관을 청소할 수 있고 혈관이 경화되어 늙어지는 것을 예방하여 피가 잘 돌게 만들어준다. 우리나라 국민가요계의 주옥 같은 곡을 많이 작곡했던 박춘석 선생도 애석하게 중풍으로 돌아가셨다. 뜸이 바로 돈 안 들고 몸이 이상하다 느낄 때 간편히 수시로 챙길 수 있는 신묘한 보약이며 중풍을 예방한다. 제1장 왜 회음뜸만으로도 전신에 뜸뜨는 효과가 있는가? 회음뜸의 위력. 네 번째 다시 치질, 치루, 타랑, 괄약근 무력증. 46페이지. 아카템 고로독은 학문의 도시라는 뜻이며 러시아의 시베리아 한복판에 있는 인구 10만의 여의도 절반만한 면적에 세계 수준을 자랑하는 러시아 기초과학 기술의 보고로 통하는 지명이 아카템 고로독이다. 인구 10만 명 중 2만 7천 명이 대부분 박사급 연구원인데 핵물리학, 수학, 화학 등 20여 개의 연구소가 밀집해 러시아 과학기술의 본거지로 자리 잡고 있다. 20여 개의 연구소에는 생화학연구소, 세포유전연구소, 수학연구소, 핵물리학연구소, 유기화학연구소, 유체역학연구소 등이 있다. 그중 특이한 연구소가 자동화연구소 옆에 있는데 그곳이 바로 치질연구소이다. 그곳에서는 치질 연구를 암 연구처럼 독자 연구 과제로 크게 다루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치질 정복의 공식적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변이된 이상세포인데 치질이 생겨진 항문의 정상세포 단백질은 다른 신체기관의 단백질보다 특이하다. 항문의 괄약근은 대장균 등 배설물의 오염을 견딜 수 있도록 특이 단백질로 구조화되어 있다. 그리고 약 70에서 80도의 고열에도 피부와 상, 물집 같은 것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같이 다른 신체 조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철옹성 같은 튼튼한 항문의 병이 생기고 치질이 생기니 어려운 병일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확연히 치질을 근치시킬 수 있는 공인된 현대 의술은 없다. 수술요법이 있으나 이 또한 재발의 염려가 항시 내재되어 있고 약물이 있으나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다. 그런데 필자는 항문, 회음뜸으로 자연스럽게 치질을 없애고 본래 항문 모양으로 돌려주는 뜸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자는 항문뜸으로 치질의 변화가 없었다면 지금 이와 같이 글도 쓰지 않았고
뜸에 관한 더 깊은 연구 또한 애써서 하지도 않았다. 누군가 이미 깊이 연구했어야 할 학문, 회음뜸은 분명 지구촌 사람들 삶의 질 건강에 폭넓게 이바지할 것이다. 필자가 치질을 학문뜸으로 녹인다라는 표현으로 임상적 확신을 얻었을 때 거의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운 적이 있다. 치질을 없애기 위한 연구의 단서는 이미 고대 뜸 의서에 의하면 회음의 뜸을 하면 치질이 치료된다. 라는 문헌을 기초로 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자의 임상 경험에 의하면 치질은 회음부보다는 항문 괄약근에 치질이 생겨진 부위에 직접 뜸을 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자연스럽게 병이 생겨진 부위는 경락 조직이므로 그곳에 직접 뜸을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옷을 입은 채로 하는 항문뜸으로 치질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경험은 한 번도 없었다. 많은 사람이 치질의 고통에서 해방됨을 경험했고 단지 각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른 치질이 없어지기까지의 시간적 차이만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이 공식적 임상으로 발표가 되도록 물질적 준비가 되는 대로 예정하고 있다. 어떤 도움도 없이 개인의 힘만으로 이 일을 해 나가기에 매우 힘들다. 치질은 마치 독버섯과도 같다. 치질은 항문의 괄약근 주변 모세혈관에 피가 돌지 못하여 우렬된 덩어리인데 여성은 임신 중에 많이 생기며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고 항문 부근이 냉과 습에 많이 노출되고 심한 스트레스는 발병의 근본 원인이 된다. 심하면 대변 시 피가 뿜어져 나와 변기물을 붉게 할 정도이다. 수술을 해도 독버섯처럼 머리를 들고 나오는 것을 재발이라 한다. 치질로 인해 너무 많이 피를 흘리면 뼈가 약해지고 허리가 아파지고 척추까지 그 상태가 옮겨지기도 한다. 치질이 불치병이란 얘기도 있으나 이제는 치질 정도는 가볍게 종전의 항문 모양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 옷을 입은 채로 항문에 치질이 생겨난 부위에 뜸을 하면 된다. 치질이 생겨져서 감각이 이상한 피부 조직은 경락 조직인데 그곳에 직접 뜸을 하면 치질의 크기와 상관없이 거의 사라지며 90% 본래의 항문 모습으로 변한다. 사람마다 체질의 차이가 있듯 치질이 없어지는 각 개인의 기간적 차이가 있을 뿐 틀림없이 치질이 사라진다. 그러나 치질의 흔적은 조금 남아있다. 치질 수술을 하여 재발되어 항문뜸을 하면 치액은 사라지나 수술했던 자리는 힘줄 같은 흔적이 있다. 그러나 수술치 않고 그대로 항문뜸을 하면 힘줄 같은 흔적은 없으나 조금의 피부 늘어진 흔적은 있다. 치질이 사라졌다 하여도 치질을 생기게 했던 습과 냉의 원인은 인체 내에 있으므로 만일 치질이 사라진 후 약 1년 정도 항문뜸을 하지 않으면 재발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치질이 사라진 후에도 매일 10분 정도 항문뜸을 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재발치 않으며 항문에 하는 뜸이기 때문에 인체에 여러모로 좋다. 그동안 20년여 백승뜸의 경험으론 치질이 골치 아픈 병이 못 됐다. 이렇듯 확정적으로 필자의 경험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악한 같은 치질도 결국 항문뜸으로는 별 볼일 없는 병이라는 확인을 하였기 때문이다. 치질이 항문뜸으로 없어지는 과정을 평균적으로 설명하겠다. 치질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과정은 거의 같으나 사람마다 제각기 뜸 뜨는 열성도와 체질에 의해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인데 한번 시작한 뜸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발할 수가 없다. 자신은 치질이 없다고 생각되었고 항문의 이상 징후도 발견 못했는데 항문뜸을 하면 이상한 살점 조직이 치질처럼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다. 필자의 판단으론 치액 같지는 않고 그 종양 같은 살점 조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필자도 확인하지 못했다. 성병이 직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덴마크, 스웨덴 암센터 합동연구팀의 연구 결과로 항문 성교가 많을수록 인간 파필로마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직장암 발생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항문뜸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오염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항문이 외견상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잊어버릴 만하면 심하게 아픈 것이 항문거근증이다. 통증이 심할 땐 잠이 깰 정도이다. 이는 항문을 싸고 있는 항문거근이 경련을 일으키기 때문인데 치질로 인한 통증은 물론 기타 가려움증 역시 항문뜸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그런데 하루 종일 항문 속이 아프면 직장암일 수도 있으므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치질이 사라지는 순서와 항문거근증 49페이지. 임상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본 내용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경과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치질이 생겨진 조직이 사람마다 다르고
특히 치질이 발병된 횟수가 사람마다 다르므로 평균치로 기술하였다. 1. 수치질이든 암치질이든 꼭 옷을 입은 채로 쑥뜸기에 앉아서 항문뜸을 하는데 뜸혈을 치질이 생겨진 조직 부위에 직접 쏘이도록 한다. 113회 1회 30에서 40분 하면 대개 3에서 15일 사이 종전의 치질 크기보다 약 2배 정도 커진다. 이때 뜸을 뜬 후 약 2시간 정도 뜸 뜬 자리에 물을 대면 안 된다. 암치질의 경우 속에 있던 치액이 밖으로 밀려 나온다. 치질의 크기가 커진 것은 모세혈관에 피가 비로소 돌면서 고였던 피가 내려와서 생겨진 것인데 이렇게 되면 70% 정도는 뜸으로 좋게 진행된 상태이다. 2. 치질의 크기가 커진 후부터는 뜸 뜨는 시간은 1일 1회로 하며 1회에 1시간 정도 한다. 저녁에 TV를 보면서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금세 1시간이 간다. 약 4에서 12일 정도 뜸을 하면 커졌던 치액의 크기가 좁쌀 3, 4개 정도 뭉친 크기로 작아진다. 이렇듯 작아질 때 매일 조금씩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자고 나서 확인해 보면 작아져 있다. 이때 작아진 부위가 얼얼해지고 작아진 치액이 조그만 돌같이 피부로 느껴진다. 3. 치액의 크기가 좁쌀 3, 4개 정도 크기로 작아지면 이때부터는 뜸 뜬 후 물을 대도 관계없으며 뜸 뜨는 시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시간만큼 해도 좋다. 하루 1시간 이상 해야 하며 나누어서 해도 상관없다. 4. 4에서 15일 정도 안에 대체로 자고 나서 확인하여 보면 치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번에서 4번까지의 설명은 치액이 한 개인 경우 평균치로 설명한 것이며 치질이 항문 주변으로 여러 가닥 생겨진 사람과 크기가 각기 다르므로 사람마다 효과 진행의 시간적 차이가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뜸을 오래 하다 보면 엉덩이 살갗이 열로 인해 물집이 생길 수도 있으나 흉터가 생기지는 않고 터트리면 잠시 쓰리다. 그러나 몇 일을 지나면 원상태로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치질이 없어졌다 하여 그 후로 항문뜸을 중지한다면 1년 정도 후쯤에 다시 치질이 생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루에 단 10분만 뜸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치질 재발도 막을 수 있으니 늘 뜸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치질은 국민 10명당 5에서 6명 정도는 치질이 있다고 봐야 할 정도로 흔한 병이며 심해지면 생활의 의욕까지 상실시키는 몹쓸 독버섯 같은 병이다. 특히 부끄러운 부위에 생겨지는 불쾌한 병이므로 병원도 정 못 견뎌야 비로소 가게 되는 병이다. 그대로 방치해두면 다른 합병증까지 생길 수도 있으니 조그맣게라도 생겨졌다 하면 병원 치료 또는 진행 예방을 하시기 바란다. 뜸으로 치질이 없어진 이유로는 치질은 습과 냉이 그 근본 원인인데 치질의 치액은 경락의 조직이며 정기적으로는 음전이이다. 약숙은 습을 제거하는 제습제이며 쑥뜸의 불은 정기적으로 양전이이므로 불의 기운이 치액의 음전이를 변화시키고 쑥의 제습작용으로 치질 부위 모세혈관의 피가 정상적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치액의 모세혈관이 원래의 핏줄로 돌아가서 치질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항문뜸만으로 태어날 때 생겨진 항문 모양으로 다시금 변해지는 것이다. 항문뜸법으로 치질을 소멸하는 것은 무엇보다 본인의 주기적인 뜸 뜨는 의지에 의해 그 결과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항문뜸을 했다 해서 누구나 똑같이 그 결과가 같다고 볼 수 없다. 항문뜸은 필히 옷을 입은 채로 하여야 한다. 필자가 30여 년간 경험한 치질, 치료 때문에 자가 치료한 환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백승뜸 3-4-9일의 영은 치액이 사라지고 치료 구멍이 새살로 메워지는 효율이 약 95%였다. 그러나 치질, 치료 효과가 더디고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발견하였다. 그 경우는 습관적으로 항문 위 직장의 잔변을 배출할 목적으로 물관장, 커피관장 등을 하는 사람들로 뜸을 열심히 하여도 치질, 치료 효과가 매우 낮았으며 심지어는 효과가 없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도 발병 원인이 과학으로 밝히지 못하여 뚜렷한 약물과 치료법이 없는 항문거근증은 심각한 항문 통증을 수반한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며 자살 충동을 느끼고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심각한 질병이다. 이 경우도 물관장, 커피관장을 하면 증세가 더욱 심해진다. 그러나 백승뜸 3-4-9일-A형으로 항문뜸을 하면 96% 효율로 지독한 항문거근증이 깨끗이 사라진다. 제1장 왜 회음뜸만으로도 전신에 뜸 뜨는 효과가 있는가?
회음뜸의 위력. 네 번째 다시 8. 정맥류. 52페이지. 필자가 회음뜸을 연구하면서 회음뜸의 위력 때문에 전율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때문에 필자가 이렇듯 회음뜸을 연구하였고 세상에 태어나 사람들에게 내 생의 마지막 도움드릴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가시밭 같은 길을 자청했으나 하늘이 무심치 않아 늘 감사한 마음을 바로 이것이 요즘 표현하는 말로 대작 1호구나 생각이 들었고 이 쑥뜸기가 진실로 내가 연구한 기기가 맞는가 하고 스스로 감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정맥류 또한 회음뜸으로 나를 놀라게 했던 큰 부분이다. 정맥류가 있던 사람이 회음뜸과 발바닥 용천뜸으로 정맥류가 깨끗이 사라진 경우를 수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발바닥에 오목 들어간 부분 용천혈은 심장처럼 기와 혈이 샘처럼 솟아난다 해서 붙여진 뜸자리 이름인데 이 자리가 용천혈이라는 이름처럼 오늘날 제2의 심장이라고 알려져 있다. 발을 심장이라고 부르는 대표적 이유는 발로 내려온 혈액을 다시금 위로 올려 보내기 위해서는 심장처럼 혈액을 꼭 짜서 위로 올려주기 때문이다. 정맥류는 용천혈이 고장 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각 사람마다 뜸으로 정맥류가 사라진 다른 차이점은 정맥류가 사라진 기간의 차이일 뿐 공통점은 정맥류가 정확히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정맥류는 원래 유전성이 강하다. 회음뜸의 놀라운 가장 큰 특징은 적응소 능력에 있다. 즉 신체의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주는 성질이 적응소 능력이다. 예를 들면 태어날 때 치질이 없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치질이 생겼다. 회음뜸은 치질이 없던 원래의 신체의 모습으로 되돌려준다. 그리고 내 몸에 원래는 정맥류가 없었는데 살다 보니 정맥류가 생겼다. 그러면 회음뜸과 용천뜸을 해보라고 외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정맥류가 눈 녹듯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이 말을 처음 대하는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전문 의료기관에서 레이저 수술 등으로 정맥류 핏줄을 잘라내는 수술 등이 유일한 방법인데 그깟 회음뜸으로 정맥류가 어떻게 사라지겠는가? 라고 반문할 것이다. 그런데 회음뜸만으로 치질이 사라지는 원리와 같이 정맥류 또한 가장 자연스럽게 치질처럼 원인적으로 사라진다. 치질은 항문과 직장 주변 모세혈관에 피가 잘 흐르지 못하고 모여져 마치 흙처럼 부풀어난 부분이다. 정맥류 또한 정맥혈관의 정맥 내 밸브가 망가져 피가 역류되어 돌지를 못하여 혈관의 압력이 높아져 혈관이 부풀게 되어 대체로 종아리의 혈관이 마치 지렁이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같이 정맥류가 생기면 미용에는 치명적이지만 더 심해지면 정맥염이 생겨 피부가 썩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정맥류가 회음뜸으로 치질이 사라지는 것처럼 종아리 등에 생겨진 정맥류 또한 치질의 치액이 없어지듯 사라진다. 정맥류가 생겨지는 원인과 그 이유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규명되어 있진 않다. 그러나 필자의 개인적 생각으론 치질이 생겨지는 원인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치질이 생겨지는 원인은 습과 냉이다. 정맥류 또한 그 원인이 습과 냉이라고 보고 싶다. 정맥류가 있는 여성은 대체로 수족이 냉한 사람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정맥류의 구체적 원인으로 오래 서 있는 교사, 임신, 출산, 백화점 판매사원, 체중과다, 운동 부족, 피임약 및 호르몬제 복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이 학계에 공지되어 있다. 아무튼 정맥류는 회음뜸을 하면 고민스러운 병이 못 된다. 이렇듯 필자가 분명히 말할 수 있음은 제 아무리 강한 정맥류라도 회음뜸 앞에서는 불앞의 눈덩어리이기 때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연구된 쑥뜸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뜸을 할 때 뼛속의 혈소판이 증가하여 신선한 백혈구, 적혈구가 증가하고 혈액의 강제적 순환이 생겨지고 혈관이 수축하고 팽창하는 반복된 혈관 운동이 저절로 생겨져 혈관의 동맥 경화를 막아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필자의 소견으론 이때의 작용으로 정맥의 밸브 역할을 하는 판막이 고쳐져서 정상 혈관으로 변화되는 것 같다. 이는 필자의 소견이며 임상적 과학으로 확인된 바는 아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다른 뜸자리가 아닌 회음부의 뜸을 해야 그 효과가 나타남은 회음부가 중요 혈자리임을 나타내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하겠다. 부원에서 다시금 설명하지만 뜸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쑥에 물을 넣고 쑥 수증기가 올라오는 쑥짐을 뜸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쑥에 불을 붙여서 피부에 올려서 하지 말고 쑥 수증기를 쏘이지 무엇 때문에 고대인과 현대인들이
힘들게 뜸을 수천 년 동안 해왔겠으며 지금은 선진국에서조차 뜸을 전문학교에서 가르치고 치료 방법으로 도입했겠는가? 쑥짐과 뜸은 전혀 다르며 근본 자체가 다르다. 그러므로 쑥짐으로 뜸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쑥의 대표적 치료적 성질은 제습제이다. 냉과 습을 제거하는 제습제인 쑥에 물을 넣고 사용하면 제습제인 쑥의 약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지금은 필자의 회음뜸이 미국, 캐나다와 한국의 서울 강남권 상류층 사회의 건강 지식으로 더욱 알려져 입소문으로 유명해져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누구나 회음뜸을 한번 진하게 맛보면 온 가족의 재산 보물 제1호로 스스로 등록하게 될 것이다.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다리가 아닌 눈부시고 상쾌한 다리각선미를 원하면 꼭 회음뜸을 하시라. 그 이유를 꼭 체험하시기 바란다. 제1장 왜 회음뜸만으로도 전신에 뜸뜨는 효과가 있는가? 회음뜸의 위력. 네 번째 다시 9. 전립선. 56페이지. 남성의 신체 기관 중 여성에게 없는 것이 전립선이다. 그러므로 전립선 질환은 남성에게만 있는 오직 남성만의 질환이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붙은 호두알 만한 크기의 무게는 15에서 20mg 정도이며 호르몬 기관으로 정액 성분의 일부 15%를 생산하고 전립선 안에서 생산되는 물질은 정자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정자의 운동성을 증가시켜준다. 서양의학은 간이나 눈 또는 전립선에 이상이 생겨지면 병이 생겨진 부위만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치료하였다. 그러나 동양의학은 예를 들면 눈의 질환의 치료는 눈과 함께 심장 등 다른 장기 등을 함께 살핀다. 이처럼 전립선은 자국, 난소, 방광과 같이 생식기 계통으로 신장 콩팥 기능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신장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회음의 뜸을 하면 자연 상태에서 시들어버린 남성 정력과 기능이 점차로 용감하도록 변화되어진다. 전립선 비대증. 40대 이후 회음부의 불쾌감을 느끼고 성기능 장애라는 것을 느낀다. 어느 날부터인가 소변이 자주 마렵다든가 소변을 볼 때 금방 나오지 않고 물 나오는 호수관을 짜내듯 뜸을 들인 후에 겨우 힘없이 물 새듯 질질 흘러나오는 가늘어진 소변줄기와 방울방울 떨어지는 소변. 그리고 한 번에 소변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소변 나오는 중간에 끊기기도 한다. 장시간 앉아서 고시 공부하는 학생, 오랜 시간 앉아 운전하는 직업운전자, 오랜 수도 생활을 하신 스님, 의자에 장시간 앉아 일하는 직장인에게 전립선 비대증이 높은 비율로 발견된다. 전립선 비대증은 이름 그대로 전립선 기관 속이 기름으로 비대해지는 병이다. 그러므로 전립선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소변 나가는 관이 전립선의 비대 증상으로 압박을 받아 하수도가 막히는 것처럼 요도관이 막혀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는 병으로 성기능 장애와 자주 누게 되는 빈뇨 증상으로 고생하게 된다.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동맥경화, 체질, 유전적 인자, 남성 호르몬과의 관계 등으로 보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어진 것은 아직 없다. 필자의 개인적 소견으론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으로 습과 냉을 그 원인이라 믿고 있다. 습은 인체에서 모든 기관에 윤활작용을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냉은 가슴으로 올라가서 화기를 시켜주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러나 그토록 중요한 습과 냉도 지나치게 많아지면 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습이 되고 관행이 되면 남성에게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필자는 수년에 걸쳐 전립선 비대증에 관해 관찰해 보았다. 남성의 생식기 부근이 따뜻하면 안 된다는 학설은 다시금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회음뜸으로 발기부전이던 70 노인이 발기가 되어 기뻐하며 인사하는 유의 예가 너무 많았다. 다시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뜸과의 상관관계도 과학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아무튼 그 학설로 인해 남성은 생식기 부근 하체가 차가워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많은 남성들이 습과 냉에 노출되어 전립선 비대증이 더욱 야기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으시어 수도 생활을 하시는 스님들에게 고환낭습 환자가 거의 70%를 이루며 전립선 비대 환자가 의외로 많다. 그리고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 고시 공부하는 남학생에게 비대증 환자가 의외로 많다. 비대증이 비대증상으로 끝나면 상관없겠으나 생식기능과 관계된 병이라 매우 심각하다 하겠다. 나이 50대의 50%, 60대의 60%,
70대 70%의 발병률로 보는 비대증은 그 원인으로 습과 냉 이외의 기와 혈의 부조화 그리고 기와 혈의 역류로 필자는 본다. 최근에 수술요법 외에 약물요법으로 알파 차단제의 응용 범위가 높아지고 있으나 그에 대한 효과는 환자의 만족도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환자의 약한 소변 줄기를 개선시키고 있으나 환자의 야간 빈뇨는 쉽게 호전되지 않는다는 학술계의 보고가 있으며 전립선 내 비대증 용적률 변화에는 전혀 감소의 증상이 없다고 발표하고 있다. 온열요법이 전립선 비대증에 효과 있다고 학계에 검증된 것은 10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우리나라는 1991년 온열요법이 유행하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그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지난 수년간 온열요법 치료의 과거를 되돌아보았을 때 진정 비대증 환자에게 유익했냐고 반문해 본다면 전립선을 진실로 연구한 학자라면 과히 회의적이라고 평할 것이다. 효과가 적어도 좋다면 지금쯤은 전기 또는 온수로 하는 온열요법으로 비대증 환자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온열은 이론적으론 전립선 비대 세포를 파괴를 할 수 있으나 장시간 인체에서 온열이 적응되면 인체는 온열에 대한 내성이 생겨져 온열의 치료적 작용이 점차로 약화된다. 그러므로 비대증의 신체적 원인 제공인자인 습과 냉의 근본적 제거 없이는 비대증의 악화라는 악순환이 거듭된다고 그동안의 연구 관찰로 믿고 있다. 뜸은 살아있는 진짜 불과 약숙의 절묘한 조화이다. 뜸은 수천 년을 이어온 전통의술이며 조상들의 지혜와 혼이 스며있는 의술이다. 만일의 뜸으로 효과를 못 보았다면 뜸혈자리가 아닌 엉뚱한 피부 부위의 뜸을 했기 때문이다. 뜸은 외계인이 아닌 한 지구인이라면 동일한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뜸을 대하여야 한다. 마치 농부가 흙에다 씨앗을 뿌리는 것은 씨앗이 흙에 떨어져 묻히면 싹이 나고 열매를 안겨준다는 믿음 때문이다. 비대증 때문에 뜸을 하면 뜸의 작용이 비대증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온몸의 뜸으로 면역력이 생성되어져 다른 난치병을 막아주고 백승뜸을 규칙적으로 조금씩 매일 해두면 아마 평생 별일 없이 건강하게 지내리라 본다. 뜸은 나이가 어릴수록 뜸의 효과가 빠르며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고 감기도 잘 걸리지 않는다.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 회음뜸을 하면 뜸 몸살이 생겨지는데 몸이 나른하고 잠이 많이 오며 아팠던 부위가 욱신욱신 더 아파지기도 한다. 이는 뜸으로 경락의 작용을 일으켜 병이 호전될 때 뜸 몸살이 온다. 뜸의 온열요법으로 전기로 열을 대신할 수 없다. 간접열도 안 되며 타오르는 직사열을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불과 약숙은 습을 몰아내는 제습제이며 과한 냉증을 몸 밖으로 배설시킨다. 치료 방법도 많고 약도 많은 고질병 전립선 비대증이지만 회음해하는 생불뜸으로 치질이 녹는 것처럼 전립선 비대 증상이 크게 완화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비대증에 관해서 필자가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고 수년 동안 생불 회음뜸과 비대증과의 관계를 집중 관찰하였다. 교수, 의사, 고급 공무원, 전직 군사령관 등 사회 지도층 인사 등 비대증 환자가 생불뜸으로 좋아졌다고 인사를 받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고 그들은 생불로 하는 쑥뜸의 전도자로 변했다. 필자는 전립선 비대증에는 회음해하는 쑥뜸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단언하는 바이다. 비대증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뜸을 중도에 그만두면 다시금 재발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에 의해 몸은 매일 늙어지고 있고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그동안 비대증에 걸리도록 체질이 변해왔기 때문이다. 변해버린 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병적 체질이 정상이다. 뜸으로 병적 체질을 변화시키면 몸은 다시금 병적인 원위치로 돌아가려는 기형적 유전자 정보력 때문에 뜸으로 확실히 병의 원인을 눌러 비대증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병은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생겨지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 오염된 식품, 주거 환경,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몸의 병의 원인이 싹이 터서 인체에 자리 잡는 것이다. 그렇게 생겨진 병을 원인적으로 해결해서 금방 낫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치료법은 없다. 병이란 몸에 생기지 말아야지 한번 생겨지면 여간해서 몸에서 잘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뱃속의 오장육부를 움직여주는 것은 오로지 기이며 인체에 흩어진 생명 리듬 궤도를 정상으로 잡아주는 것은 오로지 뜸이다. 기와 뜸을 이해하지 않는 의술은 헤드라이트 없이 밤에 주행하는 자동차와 같으며 기와 뜸은 곧 생명의 불빛이며 밝은 길이다. 첨단의 단어만이 만능이 아니다.
유전자로 생겨진 문제는 유전자로 해결할 수 없다. 보도에 의하면 영국 환경단체들은 영국 내 유전자 조작 옥수수 시험 농장에 들어가 옥수수를 베어버리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한다. 그 이유는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먹은 병아리는 일반 옥수수를 먹은 병아리보다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따라서 유전자 조작 옥수수가 첨가된 소 사료용으로 사용 승인된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 실험이 다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마치 신기루만 쫓아 행진하는 것과 같다. 조상님들께서 이미 제시하여 주신 뜸의 방법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개선하여 생불로 하는 백승뜸법을 알려드리니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기를 바라는 바이다. 우리 몸은 자신도 모르게 병적 체질로 조금씩 변화되면 병의 원인이 되는 습과 냉이 살그머니 조금씩 몸에 쌓인다. 그리고 어떤 징후도 없이 수승화강의 반대 현상이 살며시 찾아든다. 이는 병의 대표적인 징후이다. 생불로 하는 백승뜸은 몸에 지나치게 쌓인 습과 냉을 원인적으로 백발백중 몰아내는 매우 신비한 뜸법이다. 그리고 몸속 기의 리듬을 바로 잡아주어 신선도인술 같은 수승화강을 몸에서 생하게 한다. 회음해하는 생불뜸이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다 보니 가짜가 생기는 것 같다. 인터넷 도메인 주소도 영문 한 글자 삽입하여 필자의 주소와 비슷하게 하고 도자기, 항아리에 타는 쑥을 넣고 앉아서 하는 회음뜸이라며 필자에 져서 내용을 인용하여 광고한다. 필자는 혼자서 말한다. 회음뜸이 그런 게 아닌데. 그리고 인체에 대고 치료를 하는 모든 기기는 특허가 있든 없든 불문하고 의료기기법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사 및 검사를 경유해서 의료기 허가를 득한 후에 비로소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필자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은 혹이나 불법 기구 또는 장사꾼이 장사만 하기 위해 잘못된 의료상식으로 만든 기기로 인해 뜸의 진실이 가려질까 염려해서이다. 전립선염에 관해서는 다른 페이지 제10장 임금님은 왜 단명하셨나의 장에 부원에서 설명하였다. 제1장 왜 회음뜸만으로도 전신에 뜸뜨는 효과가 있는가? 회음뜸의 위력. 네 번째 다시 10. 냉방병, 땀띠. 62페이지. 여름이란 계절은 오행에서 화에 해당하는데 화는 생명의 기운이 화려하게 펼쳐지게 하는 천지기운이다. 가을이 되면 틀림없이 여름에 화려하게 누렸던 천지기운이 한 점으로 모인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이 있다 해도 몰려드는 바람과 계절적 장마의 비를 피할 방법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듯 하나 계절의 천지기운에 떠밀려서 자신의 생겨진 그릇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장마라는 우기로 인해 습이 많다. 인체에서 습은 기름처럼 윤활작용을 하지만 너무 많이 습이 쌓이면 만병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면 자연히 시원한 곳을 찾다 보니 냉에 몸에 노출된다. 이렇게 여름은 냉과 습에 쉽게 노출되어지는 계절이며 가을, 겨울에 그 증세가 나타난다. 가을, 겨울은 대체로 건강의 징표인 피부색이 좋으나 여름은 더위에 지쳐 1년 중 피부가 가장 늙어가는 계절이기도 하다. 피부가 쉽게 늙는다는 것은 내장 기능도 피곤하다는 징표이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의 자연사가 여름이 지난 후 가을, 겨울에 많다. 자유분방한 여름인 것 같으나 건강에 1년 중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하는 계절이 여름이다. 여름에 하는 뜸은 계절적 습과 냉을 원천봉쇄하여 가을, 겨울을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하며 평생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여름에는 뜸 뜨는 시간을 1회 10분 정도 조금씩 자주 해두면 몸이 개운하며 상쾌한 맛은 해보면 누구나 느낀다. 찌는 듯 한 무더운 여름철만 오면 불청객 냉방병이 어김없이 찾아온다. 소득과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가정과 사무실의 에어컨 가동률이 해마다 늘고 있다. 무더운 외기온도에 비하면 에어컨 바람이 시원해서 좋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의 찬바람으로 몸이 한과 냉에 장기간 노출되면 냉방병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증상으로는 쉽게 피곤을 느끼며 나른하고 혈액순환 장애도 생긴다. 그리고 설사와 두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특히 밀폐된 공간인 버스 좌석 상단부의 에어컨 바람, 그리고 방 안의 벽에 고정시켜 놓은 선풍기 바람으로 머리 윗부분이 장시간 노출되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머리 위에서 무언가 짓누르는 불쾌한 압박감을 느끼며 머리가 돌덩어리 같은 느낌을 갖기도 한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자칫하면 머리 백회열로 침입한 나쁜 사기가 풍병을 유발한다. 이래서 여름에 살며시 몸으로 들어온 병의 원인이 가을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여름에 더욱 뜸을 생활화해야 한다. 에어컨 바람 등으로 머리에 풍의 기운이 들어왔다 싶으면 즉시 회음뜸을 하면 거의 대부분 잠시 후 머리가 가벼워지고 시원해진다. 냉방병에 대한 특별한 약물은 없다. 그대로 오랫동안 방치하면 다른 합병증까지 생겨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노인들에게는 냉방병이 다른 병의 원인으로 급히 발전되기도 한다. 냉방병이라 생각되면 회음뜸을 하시기 바란다. 회음뜸은 냉방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이다. 무더운 여름에 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뱃속으로 느껴지는 시원한 느낌. 회음뜸만으로 느낄 수 있는 쾌적함과 몸의 컨디션은 경험치 못하고는 그 상쾌함을 모를 정도이다. 날씨가 더움으로 회음뜸을 하면 더 더울 것 같지만 뜸을 해보면 더운 것과는 달리 오히려 시원한 기분을 느낀다. 그리고 더운 여름 날씨에 직업적으로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사람 중 하체 사타구니의 땀띠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샤워하고 파우더를 바른다 해도 여름이 지나야 진정이 된다. 더워서 생겨진 땀띠임으로 회음뜸을 하면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나 실제로 회음뜸을 하면 대부분 단 1회 또는 3회만으로 땀띠가 사라진다. 땀띠는 습에 의해서 생겨졌으며 뜸의 제습작용으로 땀띠를 몰아낸 것이다. 회음뜸은 이처럼 여러모로 두루 좋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